그러면 이제 리플도 볼까요? 리플도 지금 2,300원. 그래도 어제 미증시가 막 상승하고 그때는 한 2,400원을 살짝 넘겼는데 다시 이제 지금 소폭 좀 다시 빠져가지고 2,38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차트로 보게 되면은 약간 뭐 지지대는 뭐 다 무너졌어요.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미 대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쭉 상승했을 때 요 가격대에서 며칠간을 머물렀었거든요. 요 가격대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이제 올라간 그 며칠간 머물렀던 그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8에서 1.54달러.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다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 어디서 잡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이 잡혔다. 뭐 상승,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가파른 하락 추세를 지금 넘어서 지금 뭐 반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서 잡히냐가 중요하다. 그나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박스권 1.28에서 1.54 지지대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뭐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비트코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목표 21선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21선이 여기 1.86이에요. 현재 가격이 1.62. 꽤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21선을 빨리 회복을 해야, 그러니까 21선만 회복해도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1선의 이 하방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 가파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21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2주 동안에 쌓였던 롱 물량은 다 청산이 됐어요. 2주는 완전 깔끔해졌다. 그러면 3개월 누적으로 볼게요.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으로 보면은 이번 하락으로 3개월 누적도 상당히 이제 청산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 이제 1.5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노랗게 집중되어 있는 게 1.37까지 1.37까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1.54에서 1.28이니까 1.37까지 하락을 하면 이 박스권에 진입을 하는 거겠죠. 진입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쌓였던 롱 물량도 다 청산을 시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락하면 곡소리 나겠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진짜 하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3개월 누적을 많이 청산을 시켰지만 롱 물량은 청산을 시켰지만 조금 남아있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만 청산시키고 여기 가야죠.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이 쇼배팅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잖아요. 2.6달러 선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를 청산시키고 가야지 지금 요거 먹자고 떨어지나 답답하실 겁니다. 리플 BTC 페어를 본다 하면 지금 2100 사토시가 여기 10월달부터 계속 지켜줬던 2100 사토시가 그 지지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크게 상승하고 작년 6월에 머물렀던 그 박스권까지는 아직은 진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박스권이 요 하단이 지금 1900 사토시거든요. 1900 사토시. 그래서 아직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박스권 진입은 하지 않았지만 좀 아쉽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더도 최근 며칠간은 좀 강하나 했더니만 어제는 살짝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도 조금 더 나왔다. 어제 이 리플 이더 페어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주는 지금 음봉인 상황. 2주 연속 상승 보이다가 이번 주는 음봉.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또 올해 흐름 어떤지 보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1%, 이더가 많이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21%, BNB는 한 마이너스 10% 수준, XRP는 마이너스 13% 수준이니까 비트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더보다는 그래도 버텼다. 그런데 이제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더가 마이너스 51이고 XRP가 마이너스 54니까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XRP가 밀린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이 이더나 리플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월봉으로 보여드리는데 작년 12월 달 여기를 깨는 바람에 이제 안 가던 길을 간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에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20월선까지 깨졌습니다. 지금 20월선 첨부 안 했는데 20월선이 1.8 얼마예요. 그래서 깨졌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박스권을 깨게 되면 그 다음 지지대가 어딘가 했을 때 애매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이 이 1.59, 1.61달러 요거였습니다. 왜 1.59에서 1.61달러였냐? 작년 4월달 이 아래꼬리 최저점이 1.61이었고 1.59는 월봉 기준으로 해서 2021년 4월달 월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몸통의 그 종가 가격이 1.59였어요. 1.59. 그렇기 때문에 1.59나 1.61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뭐 딱히 뭐 매물대여가지고 지지대라기보다는 일단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가 1.61이니까 딱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라도 좀 지켜주면은 좋겠는데 모르죠. 그럼에도 떨어졌지만 이 박스권을 깨고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리플 역사상 봤을 때 아직 강한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이 월봉을 보면서 큰 그림을 보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 볼 수 있는 이제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간밤에 났던 소식입니다. 리플이 룩셈부르크 전자화폐 기관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앞서 예비 인가를 받았다. 이게 언제였었냐면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예비 인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라이센스를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리플은 유럽 연합 전역에서 결제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룩셈부르크라고 나오잖아요. 요것이 갖는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유럽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돈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 보관,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금융사가 된다는 뜻이다. EU, 유럽연합 금융규제 체계 안으로 정식적으로 편입됐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리플사는 그냥 크립토 회사가 아니라 유럽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전자화폐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고객 자금을 이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엄청 그 인수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커스터디 기업도 있고 결제 송금 서비스도 당연히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이 보면은 룩셈부르크의 전자화폐 기관이라고 딱 하니까 룩셈부르크에서 그냥 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여기 지금 유럽 전역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룩셈부르크 한정 라이센스야? 라고 물어보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룩셈부르크에서 발급이 되는 거지만 효력은 EU 전역에서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를 EU 패스포팅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발급 주체가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 그래서 본점도 룩셈부르크에 있어가지고 룩셈부르크 라이센스로 하는 것 뿐이지 효력은 유럽 전체 공통적인 금융 라이센스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받으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추가 인하가 없이 영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당연히 안 되겠죠. EU만 가능한 거고 영국은 얘는 블랙시트 했잖아요. 탈퇴했기 때문에 영국은 안 되고 당연히 미국 안 되고 일본 안 되고 어쨌든 유럽에서 된 거다. 룩셈부르크에서 문 하나 열었는데 그 문이 EU 전체로 이어진 거다. 그러니까 전자화폐 기능 어쨌든 리플은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지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이런 거 전혀 반영 하나도 안 하고 지 맘대로 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리플사는 지 갈 길 가고 있다. 언제 이것이 지금까지 다 하나씩 쌓아온 그런 것들이 모아서 한 방에 뭔가 결과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이제 좀 큰 상승이 나오겠죠. 그죠? 그때가 이제 어디일지를 모르는 거니까 모르니까는 그런 건데 진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인 것들이 하나 이제 어느 순간 딱 이제 그 스위치가 켜진다. 그러면은 흔히들 말하는 이 수직 상승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 비트와는 탈 패턴화가 되면서 나가겠죠.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리플 가격 보는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이더리움도 어쨌든 비트 연동돼가지고 상승하는 거잖아요. 리플도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리플만의 진짜 강한 호재가 나오면 단독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르니까 그리고 당장 이런 호재에도 전혀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심이 드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코인 회사들도 그 꾸준히를 못한다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홀딩하고 있는 갈라로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가총액 상위를 보이고 있는 거겠고, 그러니까 가격도 이더리움과 버금가는 이 정도의 하락만을 보이는 거겠고, 다른 도지나 뭐 84%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한 방에 이제 나왔을 때,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왔을 때는 다른 영역으로도 넘어갈 거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 보고 가자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위치도 여전히 큰 그림 볼 수 있는 가장 강한, 물론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강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인다. 이 어두운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어두운 것 같은데, 지난달에도 충분히 어두운 것 같은데 지금 더 어두워지고 있어서 그게 좀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 빛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큰 그림 보면서 잘 이겨내보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보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일단 반등세가 강하지 않지만 어쨌든 반등세로 봐야 되나요? 일단 이게 볼까요? 이것도 안 해봤는데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추세를 살짝 깨긴 했구나. 살짝 깨고 했는데 더 올라가야죠. 이걸로 반등세라기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매크로가 무너지는 이번 주가, 매크로가 무너지면 이제 비트코인은 더 완전 안 좋았는데 매크로가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어서 그래도 좀 지켜보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만의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